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에서 라이프 사업 담당하고 있는 지역혁신대학지원과 정예영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사업 설명회를 좀 열게 됐는데요. 이제 4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가 마감인 만큼 지금 이미 작성을 한창 하고 계실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정답을 드리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사업 설계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주신 만큼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좀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의 시작에 앞서서 이제 광역지자체 연계형이라는 유형을 신규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는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지역이 살아야 지역 대학이 살고 지역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지역과 지역 대학 간의 동반성장 관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저희 앞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라는 라이즈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지자체 주도형으로 다시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는 저희 라이프 사업은 여러 재정 지원 사업 중에서도 지역 내 성인 학습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역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학과 지역 간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2주기 라이프 사업에서는 광역지자체 연계형이라는 아예 신규 유형을 별도로 마련을 좀 했습니다. 동유형을 통해서 기존의 라이프 사업에서 추진하던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뿐 아니라 지역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경쟁력 강화까지 이끌어내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미 좀 사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셨을 것 같고 사업계획서 수립도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좀 정말 팁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사업계획서 목차 중에서 쓰시다가 조금 멈칫멈칫 하셨을 것 같은 부분, 저희도 이제 신규로 기획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을 4가지 정도로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 기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라이프 참여 학생이 결국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지역 정주 지원에 대한 것이고요. 마지막은 사업 성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입니다. 3가지 유형 중에서 3유형은 특징적인 것이 일반 대학 2교와 광역지자체 1교의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컨소시엄 체제로 운영하도록 이제 기획을 한 이유는 지자체 또는 대학의 단독 사업 수행보다 서로 자원과 장점을 공유할 수 있는 컨소시엄이 지역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유형의 목표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가 돼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라는 전략적인 목표 하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1, 2유형도 똑같이 지역 수요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학의 평생교육이 그 대학의 위치에 있는 지역의 수요와 무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유형은 단순히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지자체라는 새로운 주체가 이제 컨소시엄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내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법상에도 이제 추진 체계가 이미 많이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의 평생교육 관련 행정 라인 있을 수 있고요.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의 집행 라인, 평생교육협의회 협의 라인 등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제 기관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요청을 좀 드립니다. 또 이제 지자체가 중심이 되셔서 운영하시는 사업인 만큼 대학의 단독 사업일 때는 사실 이제 대학이 먼저 나서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의 산업체, 이제 기업들과 대학을 좀 적극적으로 연계하시고 조정해 주셔서 이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계가 없는 플랫폼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학에 들어온 어떤 학습자를 기업으로 보내준다든지 뭐 지역으로 보내준다든지 이런 일방향적인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지역의 자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인재를 양성도 하고 다시 배출해서 쓰고
이런 생태계적 플랫폼을 구성해 주시기를 저희가 삼유형에서는 좀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아무래도 참여 주체별로 역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자리가 절대 정답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쓰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제 아이디어를 좀 드리는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를 좀 강조하면서 역할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3년 컨소시엄에는 대표적으로 지자체랑 일반 대학 2교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지자체 역할을 예시로 정말 예시로서 말씀을 드림을 조금 강조를 드리면서 저희가 생각해 본 거는 아무래도 조정이나 홍보 정도의 기능을 이제 지자체가 주되게 수행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면 지자체는 어쨌든 수요를 받아주시고 또 그 수요를 표출하는 이해관계자 간을 이제 조정하는 역할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컨소시엄 내외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 컨소시엄의 목표가 되는 지역의 어떤 경쟁력 분야를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대변하고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조정의 역할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기업과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홍보의 기능은 제가 홍보라고 쓰는 워딩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자체에서 라이프 사업 참여 대학을 이제 인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플랜카드 같은 거 걸어서 이렇게 좀 띄워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대학이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그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도 그냥 대학에서 들어오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좀 인증을 해주신다면 입학자원 확보할 때도 물론 다르겠지만 참여 학생이 사업 참여 이후에 경력을 개발해 나갈 때에도 그런 지자체의 홍보와 인증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기존의 대학 단독으로 이루었던 재정 지원 사업보다 지자체가 들어옴으로써 대학이 단독으로 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을 좀 지자체에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두 개의 일반 대학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시게 되실 텐데요. 이 부분이 저도 좀 고민도 되고 궁금한데 어떻게 참여 대학을 설정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 부분도 있고 한데 우선 참여 대학을 설정할 때에도 저희가 제일 크게 고려했던 3유형을 왜 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평생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나아가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지역 정주 인재를 육성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그에 적합한 그런 전략적 목표 달성에 적합한 참여대학 두 교를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두 대학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이제 지자체가 대학을 고르시고 난 다음 또는 대학과 파트너십을 이제 구축하시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대학이 참여한다고 하면은 우선 공유대학 모형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두 대학이 같이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뭐 이런 모형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은데요. 근데 비단 꼭 이런 모형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 컨소시엄이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뭐 A 대학은 A 문제를, B 대학은 B 문제를 해결하도록 좀 특성화 분야에 따라서 다소 좀 독립적인 관계를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해당 컨소시엄의 목표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참여 주체 설정이 돼야 하고 그 두 대학 간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 개 기관이 모였다.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대학이 모였으니까 그 두 대학 간 교류를 뭐 그냥 활성화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어색하지만 뒤에 그 외 넣어놓은 거는 오늘 이 자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아이디어를 좀 당연히 내실 수 있다는 정답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또 그 외 이렇게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인학습자가 오는 만큼 그 성인학습자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기업은 직접적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대학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을 구축해 오셔야 하는 주체가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무엇을 해주면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될까라고 아마 지자체에서 그리고 대학에서 고민을 많이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업에 좀 기대하는 바는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도 이미 교육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사내대학이라든지 아니면 HRD 부분이라든지 이미 교육적 자원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을 대학의 성인학습자들과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그 성인학습자들이 다시금 사회로 돌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성인학습자가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시금 그 성인학습자를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뭐 채용을 연계한다거나 채용을 우대하거나 이런 채용적인 측면에서 좀 하드한 관계를 구축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 기업 차원에서는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업에서도 이미 이런 평생교육 관련 분야, 특히 또 지역 상생 관련 분야를 CSR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기업의 목표와 컨소시엄의 목표가 어느 지점에서 맞닿을 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주시면 기업도 참여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좀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기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마 사업계획서를 쓰시면 이 부분이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 2유형과 달리 1, 2유형에도 똑같이 지역 기반 대학 평생교육 체제 운영이라는 목차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1, 2유형과 달리 저희가 3유형에서 좀 기대하는 거는 저희가 1, 2유형에서는 이제 대학 안에서 어떻게 평생교육이 실현되고 어떻게 성인학습자들이 좀 학령기 학생들과 융화가 되고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다면 3유형에서는 조금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지역에서 어떻게 대학 평생교육이 실현되는가를 목표로 좀 잡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목표로 이제 취지로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단순히 지역 수요 반영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의 자원을 통합하고 공유해서 지역의 평생교육 역량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원하는 직업 분야가 아마 있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종사하기를 바라는 직업 분야가 있으실 텐데 그런 직업 분야를 발굴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이제 1, 2유형이라면 3유형은 지자체라는 새로운 자원이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지역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을 한데 모아서 좀 전략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학생이 그 자체로 전문가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금 그 화살표가 방향 지향점이 지역을 향해야 한다는 점, 이게 3유형의 좀 특장점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수밖에 없고 서로의 전략 자원을 나눌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교육부에서 최근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벽허물기와도 결이 맞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저희 사업을 이제 지원하시기 위한 학과 개편이라든지 이제 적어도 24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학과 같은 이제 하드웨어 같은 부분보다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시면 좋을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이제 자원의 대표적인 것이 지역 평생교육 추진 체계일 것 같고요. 뭐 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연계를 하셔서 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운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존 대학의 교육 과정이 학문적인 접근 하에서 짜여졌다면 3유형을 통해 구성되는 교육 과정은 조금 더 유연해도 좋고 말랑말랑해도 좋으니까 지역에 어떻게 하면 쓰임이 있는 인재를 양성할까를 중심으로 좀 교육 과정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사업에서 이제 메인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역량 있는 성인학습자 입학 자원을 유치해서 이제 유치를 위해서 학사구조 개편 등을 병행하셔야 되는데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불리는 소단위 전공제도나 학점당 등록금제, 유연학기제, 선행학습 경험제 등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셔서 지역의 성인학습자가 도대체 대학을 왜 들어와야 하는지, 들어오고자 할 때 망설임이 어떻게 하면 없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입학자원 유치를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에서 조금 같이 홍보도 해주시고 인증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1, 2유형뿐 아니라 3유형에서도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1단계 사업에서도 이미 성인학습자 학습지원센터는 모든 대학에서 이제 설치를 하셨을 건데 저희가 이 전담 조직의 기능을 조금 강화하고자 합니다.
성인학습자가 이제 입학한 후에 이제 뭐 학습을 도와주는 기구가 될 뿐 아니라 입학 전부터 성인학습자가 이제 입학에 관심을 보일 때부터 어떤 학습자가 이제 어떤 선행학습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 얼만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어느 분야를 좀 특화시켜서 학위를 따면 어떤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지 개인 학습 포트폴리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진로도 설계하고 취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어떤 원스톱 컨설팅이 가능한 전담 조직이 설치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라이프 사업 참여 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뭐 라이즈 체계도 그렇고 저희 라이프 사업의 3유형도 그렇고 이제 오늘 지자체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고등교육 또 고등평생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지역이 살아야 지역 대학이 사는 그 상생관계 속에서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지역에 정주하는 인재를 지역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세요라는 아이디어보다는 라이프 사업을 통해서 어떤 인재가 양성이 됩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하셔서 지역의 인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1주기에 이미 사업을 이제 1단계 라이프 사업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사업 홈페이지에 가면 2021년에 이제 학생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수기를 공모해서 관련 수기집을 이제 좀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또 사업을 공부하면서 그 수기집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뭐 라이프 사업이 어디에 도움이 됐냐라고 했을 때 취업이다, 경력 개발이다, 승진 또는 이직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제 성인학습자로서 분명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이미 이제 생업을 이어 오셨을 텐데 그 생업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난 사실 마음 한켠에 이제 전혀 원래의 직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사회복지법인에서 한번 근무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마침과 동시에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재취업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라이프 사업 참여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을 해서 두 번째 이제 인생 설계를 했다라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이제 사회복지법인 같은 것이 보통 이제 지역에 소재를 하다 보니 성인학습자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생업을 좀 이어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회복지법인에 근무하고 또 지역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이제 그런 인력이 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기존에 뭐 제가 또 봤을 때 인상 깊었던 사례는 원래 방사선 안전관리 쪽 업무 같은 것을 수행하는 직장을 이제 오래 다니셨는데 관련 이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학문적으로 좀 더 본인이 역량을 길러야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게 되셔서 또 이제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번에는 이제 방사선 안전관리를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원자력 에너지 융합학과 같은 이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학과에 입학을 해서 경력도 학문을 쌓다 보니 석박사까지 욕심이 나서 조금 더 이제 학문적으로 열의를 갖게 되었고 다시금 그 기업에 원래 이제 종사하시던 그런 업체에 기여를 하게 되어서 좀 리스킬링, 업스킬링이 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와주신 담당자분들께서 아마 평생교육 담당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는 있지만 저희 사업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어떤 경험을 갖고 이제 사업을 마치게 되는지는 아마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수기집에 있는 사례 몇 가지를 그냥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평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희 사업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떤 참여 학생이 또는 이제 지역에 사는 주민이 지역에 다시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은 사실 교육부보다 지역에서 훨씬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사실 그런 전문성을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3유형이라는 유형을 설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뭐 제가 드리기보다는 지역에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관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 근거에 기반해서 제도적 지원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아까 처음에 이제 기업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여서 이제 파트너십을 구축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의 CSR 차원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근거가 다 있습니다. 좀 그런 데서 추진 동력을 얻으셔서 지원 제도를 좀 다각화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드려보고요. 또 이제 지역 정주 관련해서 이제 재교육, 이미 지역에서 생업을 이어가시고 있는 분들을 위한 재교육, 또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어떻게 하면 라이프 사업에 참여 학생이 지역에 정주하고 지역의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다시금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만 지역에서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주시면은 저희 사업이 진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4번 사업 성과 관리 부분인데 목차가 조금 잘못 들어갔는데요.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마지막은 이제 사업 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라이프 사업이 2년간 지원이 됩니다. 이번 5월에 선정평가를 거쳐서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제 25년 5월 31일까지 2년이 사업 수행 기간인데요. 솔직히 짧다면 짧고 뭐 짧지 않다면 짧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라이프 3유형은 적어도 이제 25년의 라이즈 체계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지역이 어떻게 하면 대학 평생교육 체제를 활용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사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사업의 계획서를 쓰시다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유형별 자율 성과 지표를 구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컨소시엄에서 잡은 목표를 어떻게 하면 지표로 이제 구체화할까를 고민하시게 될 부분인데요. 1, 2유형과 다른 점은 이 1, 2유형은 라이프 사업을 통해서 대학이 어떻게 변모할까, 우리 대학이 어떻게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부분이 자율성과 지표 부분입니다. 그런데 3유형의 자율성과 지표는 지역을 다시 한번 봐주셔야 합니다. 라이프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혹시 지역 문제가 있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 차원의 목표가 있거나 하시면 그것을 자율성과 지표로 구체화해 주셔야 저희 사업의 3유형이 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마다 갖고 계신 목표도 다르고 뭐 좀 풀고 싶은 문제도 다양하실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재 정주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지역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역 소멸에 대응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문제를 갖고 계신 그런 지역에서는 뭐 양성된 인재의 지역 정착 지원을 어떻게 해서 지역 정주를 어떻게 유도했다라는 것을 이제 실적을 지표로 잡고 뭐 지역 인재를 위한 취업 정보 제공, 일자리 연계 창업, 뭐 거주지 지원 실적 등을 이제 하위 지표로 삼아서 그 지표를 쌓아나가다 보면 저희 사업의 목표도 달성하지만 지역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 내에 평생교육 참여 인구가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역은 뭐 재정 지원을 얼마큼 많이 했다든지 기업 내 캠퍼스 운영 지원 어떻게 활성화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위 지표로 삼아서 이제 지역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라이프 사업의 목표도 달성하는 그런 지표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역사회 지속 가능성 향상에 목표가 있다라고 하시는 지역은 뭐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인력 양성 실적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재교육, 전직 교육 실적을 이제 하위 실적으로 삼아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뭐 정량으로 나오면 좋고 뭐 정성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그 대학의 평생교육이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잡아서 저희가 좀 자율 성과 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3유형의 자율 성과 지표는 3유형 자체의 특성도 보여줘야 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특성화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 성과 관리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미 기획 단계 지금 사업 계획서 쓰고 계실 때 기획 단계에서 성과 지표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이미 환류 방식의 성과 관리 체계를 구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업을 통해서 도출된 성과가 지역의 개선에 다시금 기여하게 하는 환류 체계가 당연히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 2년 사업 동안 성과가 조금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게 기여하는 모습과 이제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모습
두 가지를 좀 모두 볼 수 있도록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년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는 라이즈 체계 하에서 이런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이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때 그 라이즈 체계 하에서 우리가 이제 이 3유형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그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가이드도 될 수 있고 인사이트도 줄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교육부가 국고를 투입해서 뭐 억지로 지역을 움직여서 또는 대학을 움직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평생교육과 지역이 맞물려서 정말 생태계라는 이름에 맞도록 환류가 되면서 지역도 발전시키고 그 안에 정주하는 지역 주민도 만족하는 그런 환류 체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정리를 좀 해본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1, 2유형과 달리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들어와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끌고 나가주시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자체에만 부담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지금 오늘 오신 지자체분들 다 이제 평생교육 관련 부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평생교육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들 이미 추진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고가 투입이 됨으로써 뭐 완전히 새로운 것 또는 부담 갖고 뭔가 어렵게 추진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미 하시고 계셨던 거, 잘 하시고 계셨던 거 그런 부분 더 살리시고 이번 기회에 진짜 대학과 손 잡고 지역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상생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시범적인 성격을 가진 3유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